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 김선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이고요.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창과물 장사를 해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 나가서 과일 닦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 늦게 정리하고 집에 오는 게 제 일상이죠. 손에는 늘 때가 묻어 있고 옷은 늘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바지에 편한 티셔츠,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보기엔 평범한 아줌마지만 사실 하나 숨긴 게 있어요. 바로 돈이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 2채를 샀거든요. 월세 받는 돈만 해도 달마다 꽤 되는데 전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요. 왜냐고요? 글쎄, 전 돈이라는 게 물처럼 펑펑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지훈이한테도 제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말 안 했어요. 애가 돈 있다고 방심하거나 버릇 없어질까 봐요. 그렇게 돈을 잘 쓰지 않는 저라도 정작 써야 할 때는 팍팍 씁니다. 아들 대학 합격 때라던가 취직했을 때라던가 최근 아들 회사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대박 났을 때처럼요. 아들은 IT 회사를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전 아들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평생을 가게에서 지냈던 사람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무슨 앱을 만든다는데 저는 스마트폰도 겨우겨우 쓰는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니 엄마로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 축하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아들놈이 평소에 시계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계 하나 사주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시계 말고 비싸고 좋은 거예요. 이제 아들도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닐 텐데 비싸고 좋은 시계 하나 차고 있어야죠.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좋은 시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평생 백화점이라는 데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시장 사람들은 백화점 갈 일이 없잖아요. 옷도 시장에서 사고 뭐든 시장에서 해결하니까요. 그래도 아들 선물인데 한번 가보자 싶었죠. 그날은 월초였어요. 1일. 평소처럼 시장 일 마치고 집에 가서 간단히 씻고 나왔죠. 옷은 그냥 시장에서 입던 편한 바지에 티셔츠, 가방도 5년 넘게 쓴 낡은 크로스백, 딱히 꾸밀 생각도 안 했어요. 물건 사러 가는 건데 옷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좀 압도됐어요. 너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들 세련되고 저만 유독 튀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왔나?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안내판 보고 명품관을 찾아 올라갔죠. 명품관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열대, 쇼케이스 안에 가방들과 시계들, 가격표를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속으로 놀라면서도 아들 생각에 꾹 참고 시계 코너로 걸어갔어요. 시계 진열대 앞에 서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직원이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외모가 정말 화려했어요. 머리는 웨이브로 예쁘게 말아내렸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딱 봐도 비싼 정장, 명찰을 보니 이름이 최혜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이 시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직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기다렸죠.
근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손님한테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손님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아주머니였어요. 아, 저 손님이 먼저였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다렸어요. 근데 그 손님한테 설명을 다 끝내고도 저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죠. 솔직히 이때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왜 뒤에 온 손님부터 봐주나 싶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직원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저기 직원분? 그제야 제 쪽으로 오는데 표정이 영 별로였어요. 딱 봐도 눈앞에 있는 저를 깔아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하긴 뭐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제 꼴이 제가 봐도 웃기긴 했죠.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말투는 정중한데 목소리 톤이 차갑더라고요. 이 시계요. 아들 선물로 사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요? 300만 원입니다. 딱 가격만 말하고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더 물어봤죠. 이게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들이 시계를 좋아해서.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은 스위스 명품 브랜드고요. 고가 제품이라서요. 말끝을 흐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마치 이거 비싼 건데 진짜 살 거예요? 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그 직원은 마지못해 다른 시계 몇 개를 꺼내 보여줬어요. 근데 설명은 정말 대충이었어요. 이건 350만 원, 이건 280만 원, 이건 400만 원이에요. 가격만 말하고 끝. 다른 손님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니 저한테는 가격만 던지듯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다른 손님이 오더라고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장을 빼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그 순간 여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찾으세요? 목소리 톤부터가 완전 달라졌어요. 밝고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저희 신상품 들어왔는데 고객님 스타일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왜 유독 저한테만 퉁명스러운지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꼴에 비싼 브랜드 시계를 사겠다고 들어왔으니 무시한 거겠죠. 저는 계속 기다리면서 다른 시계들을 구경했어요. 근데 자꾸 그 직원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더라고요. 다시 말을 걸어봤어요. 저기 이 시계도 좀 보여줄래요? 20대 후반에 사업하는 아들인데. 제가 이리저리 아들에게 맞는 물건을 찾으려 물어보는데 여직원이 한숨 쉬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350만 원이에요. 다른 색상은 없나요? 있긴 한데. 저기 구매 의사는 있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당신이 뭘 사겠어 하는 말투였거든요. 네, 살 건데요? 아, 그래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고객님, 여기 제품들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다른 층에 좀 더 저렴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지금 저보고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다른 데 가라는 소리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살 거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여직원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다른 색상을 꺼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50대쯤 되는 아주머니셨는데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계셨어요. 여직원은 또 표정이 환해지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뭘 찾으세요? 부장님이라는 부르는 걸 보니 단골 VIP 고객인가 봐요. 혜진 씨, 저번에 말한 그 시계 나왔어요? 네, 딱 부장님 생각나서 따로 챙겨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은 그 아주머니를 VIP 상담실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 서서 멍하니 있었죠. 제가 분명히 사겠다는 의사를 비췄는데도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여직원을 보며 저는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절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 20분쯤 지났을 때 여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고객님, 시간이 없어서요. 구매 안 하실 거면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제가 먼저 왔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자리까지 비키라고요? 저도 시계 사러 온 손님이에요. 그건 알겠는데 여기 제품들은 정말 고가예요. 솔직히 고객님한텐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또 그 소리였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좋은 뜻으로 여기 온 건 아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솔직히 다들 어울리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법이죠. 다 손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조롱하듯 말하는 여직원을 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사겠다고 했는데 왜 사람을 그런 취급해요? 내가 돈이 없이 왔을까봐요? 사람 무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사람 무시하다뇨?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시계 보여달라고 하는데 가격만 말해줬잖아요. 손님,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손님이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어버버하다가 나중에 사겠다고 하고 나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근수근 소곤소곤거리는 소리도 다 들렸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 없으니까 안 사실 거면 제발 좀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억울했어요. 정말 열도 받았고요. 저도 엄연히 돈 내고 살 생각으로 온 손님인데 옷차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주변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일하며 좋은 옷 한 번 사입은 적 없었다는 게 이제와 후회가 되더군요. 수치심과 분노로 더 이상 여기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죠. 백화점을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돈 모았는데 옷차림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도둑질하러 온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돈 내고 사려고 한 건데. 속상해서 그냥 집에 갈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내가 왜 이래? 나도 돈 있어. 왜 저런 애한테 기죽어? 그 순간 근처에 있는 다른 시계 브랜드가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 가보자. 거기서 사면 되지. 발걸음을 돌려 그곳으로 갔어요. 이번엔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아까 그 여직원 같은 사람과 만나면 백화점에 민원을 넣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기우였죠. 어서 오세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번 직원은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절 보는 눈빛이 아까 그 여직원과는 완전 달랐어요. 시계 보러 오셨어요?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아들 선물로 사주려고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직장은요? 스타일 설명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친절하더라고요. 게다가 섬세하게 디자인을 추천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매장에서 그나마 낮은 가격대로 보여줬는데 확실히 마음에 드는 시계가 보였어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우리 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 제품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명품 브랜드인데 품질에 비해선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혹시 예산이 충분하시다면 이쪽도 괜찮지만 저희 제품은 저렴한 시계들도 품질은 워낙 뛰어나니 예산이 되는 만큼 선택해 주시면 분명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과소비일 수도 있다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350만 원짜리보다 훨씬 비쌌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니 좋은 걸 더 사주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차림새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직원분이 시계를 포장하는 동안 아까 봤던 그 퉁명스러운 여직원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쳐다보는지야 뻔했죠. 저를 뱁새니 뭐니 조롱해놓고 자기들보다 비싼 브랜드 시계를 진짜 사나 궁금해서겠죠. 계산할 때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할부는 어떻게 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았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비싼 물건은 틀림이 없고 아들을 위한 좋은 선물인데 이걸 일시불로 사니 제 체면이 그나마 좀 살아난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쓸 물건이었다면 저렇게 비싼 건 사지 않았을 테지만. 직원은 공을 들여 시계를 예쁘게 포장하고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나왔을 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저는 그 여직원에게 들릴 만큼 크게 남자 직원을 칭찬했습니다. 아이,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아까 다른 매장에서는 어찌나 무시를 당했는지. 아이, 350만 원짜리 시계 판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 매장은 직원 교육도 잘 됐는지 너무 섬세하고 친절해서 좋네요.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고급 시계 사려면 여기가 좋다고 소문 팍팍 내줄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 이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소문까지 내주신다니 저희가 너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전 일부러 처음에 절 무시했던 매장 앞을 지나가면서 그 여직원을 향해 비웃음을 날려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을 텐데 천냥을 다른 매장에다 뿌리게 만든 걸 보고 기분이 좋을 턱이 없겠죠. 솔직히 그거야 그 여직원 사정이고 이미 떠나간 버스를 붙잡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 그 여직원은 이번 기회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백화점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까 그 여직원 최혜진, 나중에 또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직원과 제가 또다시 최악의 형태로 마주하게 된다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표정이 남달랐어요. 뭔가 들떠있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런데 입가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몇 달 전부터 만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결혼이라니. 벌써? 아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5개월 됐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 아니, 근데 그 전에 여자친구 얼굴은 봐야지. 여자친구가 좀 바빠서 데리고 오기가 좀 그래서요. 엄마는 일찍 나갔다 일찍 주무시는데 여자친구는 낮부터 밤까지 일해서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지 말고 4일에 여자친구 부모님 여기까지 오신다니까 상견례 하는 김에 보세요.
빠르긴 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솔직히 여자의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상견례를 하는 건 많이 걱정됐지만요.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 데리고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 좋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애야? 뭐 하는 애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VIP 고객 담당이래요. 명품관에서 일한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화점? 어느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다며 아들이 말한 백화점은 오늘 제가 다녀온 곳이었습니다. 거기 명품관이라고? 네, 여자친구가 거기서 매출 1등이래요. 진짜 일도 잘하고 똑똑해요. 설마 싶었습니다. 애써 불안한 생각을 지웠습니다. 백화점이 얼마나 넓은데요. 게다가 명품관도 넓고 직원도 많잖아요. 설마 그 여직원일 리 없다며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네 여자친구 이름이 뭔데? 최혜진이요. 이름도 예쁘죠? 최혜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절 무시하고 쫓아낸 바로 그 여직원. 엄마,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그냥 놀라서 그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아들한테 네 여자친구가 엄마를 백화점에서 무시했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앞뒤 모르는 아들이야 지 여자친구에게도 물어볼 건데 그 여직원이 그런 일 없었다고 딱 잡았다면 저야말로 결혼도 전에 며느리 잡는 나쁜 시어머니가 될 뿐이니까요. 엄마, 방금 여자친구랑 연락됐는데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엄마랑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게 예의라고 꼭 집으로 찾아오고 싶다는데 괜찮으시죠? 내일? 괜찮지.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이번엔 그 예비 며느리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원한 대로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전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한두 시간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혜진이랑 엄마랑 둘이 먼저 보고 계세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아들은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몇 시에 온다니? 내일 오후 2시쯤 온대요. 전 미팅 때문에 2시에 나가서 일찍 와도 3시나 돼야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2시 10분은 돼야 시간 나는데 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잠시 혼자 기다리는 건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일단 2시에 나갈 때 제가 미리 말해둘게요. 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던 그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절 무시하던 그 차가운 눈빛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런 여자가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2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켰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SNS 한다고 하잖아요. 아들한테 여자친구 SNS 아이디를 물어봤죠.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 될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아들이 웃으면서 알려줬어요. 근데 엄마, SNS 할 줄 아세요? 이것도 못하는 줄 아니? 엄마가 겉만 늙었지 요즘 애들 하는 거 다 알아. 허세를 좀 부렸죠. 사실 SNS 겨우겨우 보는 수준인데.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그 계정을 찾아봤어요. 화면에 뜬 사진들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온통 명품으로 도배돼 있었어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마다 화려하게 치장한 최혜진의 모습이 있었어요. 메이크업도 진하고 옷도 화려하고 게시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VIP 고객님들과 함께 백화점 명품관 라이프,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팔로워도 몇천 명이나 되더라고요. 댓글에는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들이 너무 과해 보였거든요. 매일 명품을 사고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백화점 직원 월급으로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프로필을 더 찬찬히 봤어요. 그러다가 한 게시물에서 눈이 멈췄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고객님들을 만나요.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저를 무시한 그 직원이에요. 사진들을 더 보다가 최근 게시물 하나를 봤어요. 운명적인 만남.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진엔 우리 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아들이 입었던 옷이라 바로 알아봤죠. 댓글들이 또 난리였어요. 언니 남자친구 있었어요. 부럽다 언니.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헐, 그 IT 회사 CEO 아니에요? 대박! 그 댓글에 혜진이가 답글을 달았어요. 히히, 비밀이에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뭔가 찜찜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걸까? 아니면 그때 아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신기하죠? 사실 여자친구가 절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젊은 CEO 멋있다고 말이죠. 근데 너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지 않았니? 왜 갑자기 결혼하기로 한 거야? 혜진이가 참 내조를 잘할 것 같더라고요. 착하기도 하고 또 어른들한테도 상냥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결혼하자는 것도 혜진 씨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데 그런 고백 살면서 언제 들어보겠어요. 딱 보니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단단히 홀린 모양이었어요. 착한 척, 세상 상냥한 척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옷차림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면서 제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 실체를 알고 있으니 제 가족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2일 전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봐야겠다고. 사람 하나 집에 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 집 거실엔 홈캠이 있거든요. 평소에도 집 비울 때 켜놓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잘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오전에 시장 일 마치고 일부러 오후에 외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예비 며느리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핸드폰으로 홈캠을 확인했어요.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저는 일부러 집을 나섰어요. 시장 입구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홈캠 어플을 실행하니까 우리 집 거실이 화면에 보였어요.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으로 보니 예비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말았어요. 딱 봐도 좋은 며느리 코스프레하는 모습이었죠. 아들이 문을 열어줬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어서 와. 근데 엄마가 급한 일 생겨서 좀 나가셨어. 그래요? 괜찮아요. 저 혼자 기다릴게요. 목소리가 정말 상냥했어요. 저한테 했던 목소리랑은 완전 달랐죠. 미안해. 나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해서. 그 미팅이 갑자기 잡혔거든. 엄마는 15분 후에 오신대. 괜찮아요, 지훈씨. 일 중요하잖아요. 전 여기서 편하게 기다릴게요. 그래, 미안해.
물이나 음료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드세요. 아들이 급하게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며느리 혼자 남겨진 거죠. 처음 몇 분간은 그냥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TV장 위에 있는 액자들을 유심히 보고 책장도 훑어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복도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을 슬쩍 두리번거리며 제 방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홈캠은 거실만 비추니까 제 방 안은 안 보였지만 분명히 들어갔어요. 한 3분쯤 지나서 다시 나왔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표정이 뭔가 묘했어요. 그리고 아들 방으로도 들어갔다 나오더군요. 다시 거실로 와서는 제 책상 쪽으로 왔어요. 그 책상엔 제가 시장 장부나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는 서랍이 있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의 집 서랍을 마음대로 여는 사람이 어딨나요? 서랍 안을 뒤적이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어요. 제 통장이었죠. 예비 며느리가 통장을 펼쳐서 잔액을 확인하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통장 사진을 다 찍고 나서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그것들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서랍을 다시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엄마랑 아빠는? 오빠라고 불렀어요.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진짜 오빠한테 하는 그런 말투. 가족의 거취를 물어보는 태도로 짐작해보니 친오빠인 것 같았어요. 집 확인했어. 생각보다 평범해. 근데 통장 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있더라? 그리고 건물도 있어, 한 채. 건물은 2채였는데 한 채만 있다고 말하더군요. 사진 다 찍었어. 나중에 보내줄게. 그건 상견례 때 확실히 알아볼게. 얼마나 더 숨긴 재산이 있는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의 목적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러게. 진짜 시장 아줌마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알부자잖아. 이거 대박이네. 예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걱정 마, 오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명의 이전 받을 수 있을 거야. 명의 이전이라니. 제 건물을 빼돌리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돈 빼낼 수 있지. 지윤이도 애가 허물렁해서 내가 집 전세금 위에 혼수 목적으로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다 맡길걸? 그리고 지윤이네 이번에 투자 받는다는데 그중에 절반만 가로채서 해외로 뜨면 우리도 부자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예비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카페에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 충격으로. 저 여자는 우리 아들을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죠. 우리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절대 안 돼. 저런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받을 순 없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상견례 날 완벽하게 정체를 밝혀주기로요. 카페에서 나와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엄마가 일이 더 길어져서 오늘 밤은 돼야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한데 혜진 씨한테 네가 잘 설명해줘. 응?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저도 곧 들어가요. 그럼 조심해서 오세요. 상견례 하루 전날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가 우리 시장 근처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치고 친한 상인 언니들이랑 시장 골목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선자야, 며느리 될 애 어때? 내일 만난다며? 옆에서 과일 가게 하는 영숙 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말을 아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예비 며느리였어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누구야? 엄청 화려하게 입었네? 반찬 가게 하는 미정 언니가 말했어요. 예비 며느린 우리를 보지 못한 채 시장 골목 구석에 서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아유, 뭔 시장 골목에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왔대? 참. 오빠 나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큼 저와 예비 며느리가 가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켜서 예비 며느리를 찍었습니다. 오늘 지훈이 만났어. 얘 진짜 순진해. 완전 호구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상견례 때 확실히 확인해 볼게. 예비 며느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건물 있다니까? 지훈이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자기 엄마 알부자인 줄 상상도 못하고 있던데? 옆에 있던 영숙 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선자야, 저 여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영숙 언니에게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계속 녹화했습니다. 지훈이 회사 투자금도 확인했어. 최소 30억은 나올 거야. 30억. 우리 아들 회사 투자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빚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번엔 확실하잖아. 1억쯤이야 뭐. 지훈이 털면 그 정도는 나오지. 예비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린 거나 내가 도우미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 들키면 그날로 끝이니까 지훈이한테 절대 들키지 마. 그리고 내가 작업한 예전 남자들도 못 만나도록 내 주변 정리도 좀 잘해줘. 미정 언니가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야, 저 여자가 누군데 지훈이 이야기를 해? 설마 너 예비 며느리 될 애야? 예비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카페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아마 제 아들한테 돌아가는 거겠죠. 영숙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선자야, 저게 네 며느리 될 애야? 응. 미쳤네. 당장 지훈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말하면 안 믿을 거야. 아들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 있거든. 그럼 어떡할 건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돼. 확실한 증거. 우리가 도와줄게. 뭐든지. 미정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에도 가슴속에 꽉 막힌 돌덩이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쉬는 날 제 엄마 시장 일을 도와주던 영숙 언니 딸인 정인이가 옆에서 제게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예비 며느리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젊은 아이라 그런지 바로 그 예전 남자들을 찾아냈더라고요. 이모 찾았어요. 예비 며느리 전 남자친구 연락처요. 정인이는 우리 아들보다 5살 어렸어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 우리 지훈이가 과외를 해준 적이 있어서 둘이 오빠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죠. 정말? 어떻게 찾았어? SNS 파고들었더니 예비 며느리가 예전에 올린 사진들 중에 남자들 태그된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댓글로 막 악플 달았던 게 보여서 연락해봤어요. 정인인 정말 똑똑했어요. 그 남자분이 뭐래? 완전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2억 가까이 뜯겼다는데 저 여자 때문에 회사도 망했대요. 2억 원. 제가 들었던 1억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이모가 직접 통화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아볼 것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혹시 최혜진이라고 아세요? 최혜진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보 전화 주신 거죠? 제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 최혜진이라는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곧 상견례고요. 상대 남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결혼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서 뜯어간 돈이 자그마치 2억이 넘어요. 회사 자본금 1억에 집 전세금까지 다 들고 날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역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굳게 마음 먹고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저희 아들 상견례 장소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최혜진 그 여자만 잡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갈게요. 근데 그냥 아들 보고 헤어지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요. 콩깍지가 너무 단단히 씌어서 이 정도는 돼야 떨어지지 않겠어요? 직접 피해자가 나타나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알겠습니다. 뭐 저야 당연히 가야죠. 가서 그 돈 다 받아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 사람이 협조적으로 나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오빠가 있고 그 오빠에게 빚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도우미 일을 한다는 것, 전 남친에게서 2억을 뜯어서 날랐다는 것, 이 모든 걸 확실하게 밝혀야 했어요. 다만 제가 제 입으로 밝히면 제가 예비 며느리를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일이 상견례 날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녹화된 홈캠을 내내 돌려봤습니다. 혼자 녹화된 걸 못 찾아서 정인이에게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화질이 무척 좋았던 덕분에 아주 좋은 걸 찾아냈어요. 예비 며느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 홈캠 근처였는지 전화번호가 정확히 식별이 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오빠 전화번호가 말이죠. 상견례 날 오전, 저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정장 한 벌을 골랐어요. 검정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 고급 구두까지 완벽하게 맞췄어요. 완전 멋지세요. 훨씬 젊어 보이시고요. 직원의 칭찬처럼 거울 속에는 평소의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건물주 김선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미용실에서 머리와 메이크업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저도 제가 진짜 멋져 보였습니다. 그때 백화점에서 깎여진 자존감이 점점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옷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줄 시계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예비 며느리에게 저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할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태블릿에 저장한 영상들도 다시 확인했어요. 홈캠 영상, 시장에서 녹화한 통화 내용 모두 선명했어요. 준비가 다 된 저를 보던 아들이 칭찬하더군요. 엄마 완전 달라 보여.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지훈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이런 날엔 돈 좀 써야지. 혜진이 부모님도 놀라시겠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부모님이라. 진짜 부모님이 오실까부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더군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상견례 자리는 무조건 깨질 겁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오후 1시 약속이었는데 전 일부러 늦게 갈 생각이었어요. 아들에게는 잠시 사야 할 것이 있다며 먼저 들여보냈죠. 그리고 1시 정각 저는 식당 밖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죠. 당신 동생이 당신 뒤치다꺼리하기 싫다고 하던데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바로 해외로 뜬답니다. 증거로 그 남자네 어머니 집이 2채인데 1채라고 이야기하던데요. 확인해보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변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김선자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 그리고 예비 며느리 혜진씨, 그 옆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오세요.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아주 환하게 웃더군요.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번듯해 보이는 옷을 걸친 아줌마라 그 비싼 미소와 대접을 해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들. 저는 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분도 가라앉았고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참으로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비 며느리의 친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예비 며느리 둘뿐이겠죠. 자,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늦으셨네요? 뭘 하고 오느라 늦으신 거예요? 아, 미안. 중요한 걸 잊고 그냥 올 뻔했어. 사부인, 애들 결혼은... 저는 가방에서 명품 시계 상자를 꺼내면서 사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훈아, 엄마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 이런 자리에서 무슨... 아들이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들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한테 줄 선물도 아니고 아들한테 줄 선물을?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개의치 않고 상자를 열었어요. 네 회사에 좋은 일 생겼잖아. 축하하는 의미로.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반짝였어요. 엄마, 이게... 아들도 이미 알고 있던 브랜드였던지 깜짝 놀라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더군요. 항상 검소하게 굴던 엄마가 이번에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싶었나 봐요. 그런 아들 걱정과 다르게 예비 며느리는 아주 고가의 물건에 눈을 반짝반짝 하더군요. 우와, 정말 좋은 시계네요. 사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혜진 씨가 계신 매장에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매장에서 사서 미안해요. 네? 예비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며칠 전에 혜진 씨 매장 갔었거든요. 그때 혜진 씨한테 황새 뱁시 하면서 훈수 들은 거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아요. 어찌나 친절한지.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 제게 줬죠.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야 절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고작 며칠 전 이야기였으니까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중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네 여자친구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때 백화점 매장에서 날 쫓아낸 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엄마를 쫓아냈다고요? 혜준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예비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날 무시한 거죠. 내 옷차림 보고 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더니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데 아들분도 하나 계신 걸로 아는데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사돈 어른 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당황한 듯 예비 며느리에게 도움을 구하듯 힐끔거렸습니다. 아들이요? 네, 혜진 씨 오빠요. 아, 그게... 사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들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요. 하긴 사람 속이고 돈 챙겨서 도망갈 여자가 진짜 부모를 소개하겠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전 외동딸이에요. 어디서 뭘 들으신 건진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었기에 불러낸 두 사람 중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이 엑스년아!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혜진 씨에게 쌍욕을 퍼부었어요. 오빠? 혜진 씨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날 속이고 도망갈 생각이었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의 오빠가 맞더군요. 똑 닮은 얼굴까지 진짜 친오빠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예비 며느리의 팔을 잡아챘어요. 뭔 소리야? 놔! 집이 두 채라며 네가 한 채라고 거짓말했잖아. 집벌은 난 못 준다더니 왜? 뭐 나하고 이제 사기치는 것도 질렸어? 흥분으로 씩씩대며 퍼붓던 남자가 아들을 획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넌 인연이 어떤 년인 줄 알고 남았나? 뭐라고요? 아들이 당황했어요. 인연 사기꾼이야. 혼인신고 미루고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전셋집이며 회사, 너희 엄마 재산까지 다 털고 도망간 년이라고. 그거 알고 결혼하는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여자라고 지켜주려 나서는 아들을 보던 그가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봐라, 솜씨 한번 끝내주지? 도우미 하면서 남자 여럿 후린 년이라 다르다니까? 이 친구도 홀라당 넘어갔네? 도우미라니? 거짓말이에요. 예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정인이가 한 남자를 데려다주고는 후다닥 나가버리더군요. 두 번째 나타난 남자는 예비 며느리의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였어요. 그는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무서운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꽃뱀아! 당신 어떻게 여기... 혜진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룸에 예상외 인원 둘이 더해지니 물러날 곳은 없었죠. 어떻게 오긴? 사기꾼 잡으러 왔지. 내 돈 2억 당장 내놔! 지은씨,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딴 여자랑 착각하나 봐요. 예비 며느리가 부정하자 아들이 예비 며느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와 아들 두 사람이 대치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누구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누가 설명 좀 해봐요. 예비 며느리의 전 남자친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저 여자 이번 남자친구예요? 네, 근데 저 여자가 먼저 고백하고 프로포즈하지 않았어요? 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들었죠? 혼인신고는 신혼집 들어갈 때 하자는 말도?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멘트 그대로였나 봅니다. 무성의하게도 바꾸지 않은 거짓 고백과 사랑으로 두 사람을 똑같이 속였더군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저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놓고 혼인신고는 한 달 있다가 신혼집 들어갈 때 하자더니 그 전에 집 전세금에 회사 공금까지 다 들고 도망갔다고요. 그는 이야기할수록 열받는지 나중엔 거의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뒤를 돌아 자신이 지키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겨우 만든 회사도 망하고 집도 잃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소리쳤어요. 혜준아, 이게 사실이야? 설명 좀 해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듣지 마. 예비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죠. 지은아, 나 믿지? 나 사랑하잖아. 응? 혜진아.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흔들리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것 좀 봐. 엄마? 이게 진실이야. 태블릿을 켜서 홈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엔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아들이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통장을 꺼내 사진 찍는 장면, 서류를 뒤지는 장면, 그리고 오빠에게 전화하는 장면까지. 집 확인했어. 생각보다 평범해. 근데 통장 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있더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명의 이전 받을 수 있을 거야. 영상 속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시장에서 녹화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늘 지훈이 만났어. 얘 진짜 순진해. 완전 호구야. 지훈이 회사 투자금도 확인했어. 최소 30억은 나올 거야. 오빠 빚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내가 그 다음 사냥감이었어? 지훈아, 아니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사랑해. 예비 며느리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닥쳐! 아들이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야! 지훈아! 헤어지자.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이 일어나 절 돌아봤습니다. 그 안에 짙은 피곤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가요. 그래.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나가고 제가 나가려는데 예비 며느리였던 사기꾼 여자가 저를 확 잡더군요. 잠깐만, 이거 다 아줌마가 벌인 일이죠? 왜 내 일에 회방 놓는 거예요? 뭐? 저는 황당함에 그 사기꾼 여자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끝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싫어서 그랬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널 좀 봐. 벌써 나쁜 짓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 덕에 풀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건 나는 그날 당신한테 무시당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새끼가 이런 정신 나간 사기꾼이랑 결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거기서 당신 마주친 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그녀의 오빠와 전 남자친구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식당 밖으로 나오니 정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해결 잘 됐어요? 고마워, 정인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정인이를 안아줬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혼자서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러다 옆을 보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네가 왜? 엄마가 그런 일 겪은 줄 몰랐어요. 저 때문에 괜히 불쾌한 일 겪게 만들어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다행이지.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네,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정인이를 돌아봤습니다.
정인아, 너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오빠. 당연한 거죠. 오빠가 악의 마수에 떨어지는 건 막아줘야죠. 정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기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장 바닥 소문이 제일 빠르게 도는 거 아시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기꾼은 결국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저번에도 도망갔기에 결국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화려했던 SNS 계정은 닫혔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백화점 명품관 직원에서도 해고당했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억대 사기치고 도망친 여자를 어떻게 고용하겠어요? 저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이젠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별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다고 아들이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상대는 바로 그때 사기꾼을 잡을 때 도와줬던 영숙 언니네 딸 정인이었어요. 둘이 사귄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 더 바랄 게 없더군요. 야무지고 참한 며느리를 보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백화점에서 쫓겨난 그날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그 여자가 가면을 쓴 채 제게 잘 대해줬다면 저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큰 낭패를 받겠죠. 제 자존심에 큰 상처는 받았지만 백화점에서 무시당한 그날의 굴욕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그리고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줬죠. 저도 상대방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항상 조심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저를 존중하는 태도로 돌아오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